러시아 국민들이 이제 자국의 병원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보건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인들이 의료 관광으로 해외에 쓰는 돈이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연간 약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이 넘는 돈이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 의료 관광 시장에 늦게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점유율 16%를 기록하며 독일,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3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9년만 해도 러시아인들의 의료 관광 목적지 순위에서 한국은 10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만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 RT는 지난해 특별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러시아 환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의 도이체 벨레는 러시아인들의 한국 의료 관광 러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의료 기술과 서비스가 유럽 수준을 뛰어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영국 BBC는 러시아의 의료 위기가 한국 의료 관광 산업의 급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한국의 체계적인 의료 관광 시스템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심지어 미국 CNN도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의료 허브로 떠오르고 있다며 러시아를 포함한 각국 환자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를 분석한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에 러시아 정부도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 보건부 장관 미하일 무라시코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러시아 의료 인은 2009년 1만 1천 명에 비해 무려 4.7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쓴 돈은 의료비만 약 3천억 원, 숙박비와 쇼핑, 관광비를 포함하면 총 5천억 원이 넘습니다. 러시아 환자 한 명당 평균 1천만 원을 한국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주목한 단 하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과연 왜 대한민국이 주목받고 있을까요?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러시아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공영방송 첫 번째 채널에서 15년간 의료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드미트리 볼코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도 소비에트 시절부터 의료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심장외과나 뇌수술 같은 분야에서는 러시아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스크바에서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싶다. 한국 병원이 정말 좋다더라는 말들을 자주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이나 과장된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치를 보니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동료 기자만 해도 3명이 가족을 한국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했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구나 싶어서 직접 취재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2024년 3월, 저는 취재진과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이미 러시아어 안내방송이 나오고 러시아어로 된 의료관광 안내 책자들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항에 의료관광 전용 카운터가 따로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직원이 상주하면서 병원 예약부터 숙소, 교통편까지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독일이나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는데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대형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곳이 정말 병원인지 의심했습니다. 마치 5성급 호텔 로비 같았거든요.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 깨끗하고 밝은 렛 조명, 편안한 가죽 소파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화분들까지 무엇보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병원에 들어가면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어둡고 오래된 느낌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카페까지 있었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커피를 마시며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곳이 병원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도 놀라웠습니다. 러시아 병원의 낡은 엘리베이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빠르며 내부도 거울과 조명으로 고급스럽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첫 번째 러시아인은 모스크바에서 온 35세 여성 안나 이바노바 씨였습니다. 그녀는 갑상선암 수술을 받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드미트리 씨, 정말 신기해요. 모스크바에서는 갑상선암 수술 대기 시간이 6개월이었어요. 그것도 보장이 안 되고요. 의사들은 기다려보자는 말만 계속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주일 만에 수술 날짜가 잡혔어요 라고 안나 씨는 말했습니다. 안나 씨의 말에 따르면 비용도 생각보다 저렴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 개인 병원에서 받으려면 1만 5천 달러는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항공료 포함해서 1만 2천 달러면 되더라고요. 게다가 숙소와 통역 서비스까지 포함된 가격이에요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난 환자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62세 남성 이반 페트로비치 씨였습니다. 그는 심장 우회 수술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3년을 기다렸어요. 3년 동안 계속 다음 달에 수술하자는 말만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상태가 더 악화되어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때도 기다려야 한다는 말만 들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반 씨는 딸이 인터넷에서 한국 의료관광 정보를 찾아서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딸이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직접 병원에 연락했더니 바로 다음 주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국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전문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인터뷰한 김준석 교수님은 갑상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였는데 러시아어로 된 자료까지 준비해서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입니다.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설명을 대충 할 수는 없죠. 우리는 환자가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설명합니다 라고 김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김 교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러시아에서 의사들이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믿고 맡기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만 말하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간호사들의 전문성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간호사가 단순히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간호사들은 환자 상태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한 간호사는 러시아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간호사를 신뢰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 오히려 더 의지하게 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병원의 통역 서비스는 정말 전문적이었습니다. 단순히 언어만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통역사 올가 씨는 모스크바 출신으로 한국에서 10년째 의료 통역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통역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의료 통역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환자의 마음까지 이해해야 하거든요 라고 올가 씨는 설명했습니다. 올가 씨에 따르면 러시아 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한국 의료진들이 너무 자세히 설명하려고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의사가 간단하게만 설명하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시거든요. 환자들이 처음에는 당황해해요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 병원의 24시간 케어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밤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언제든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 머물던 중에 러시아 환자 한 분이 밤 11시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5분 만에 의료진이 달려와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만에 담당 교수까지 병원에 왔더라고요. 러시아였다면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려야 했을 텐데라고 환자 보호자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관광 시스템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병원까지 그리고 치료 후 회복까지 모든 과정이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환자용 전용 차량이 따로 있었는데 이 차량에는 산소 공급 장치와 응급 의료 장비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도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분이더라고요. 숙소도 놀라웠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의료 관광 전용 호텔인데 각 방마다 간이 의료 장비가 비치되어 있고 24시간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병원이랑 다를 게 없네요. 라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관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가족에 대한 배려였습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환자가 수술받는 동안 가족들이 한국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관광 코스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경복궁, 명동, 강남 등 주요 관광지를 도는 1일 코스부터 제주도까지 가는 3박 4일 코스까지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음식을 파는 식당 정보까지 제공해 주더라고요. 음식이 맞지 않으면 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요.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한국 병원의 의료 장비들은 정말 최첨단이었습니다. 로봇 수술 시스템 다빈치를 직접 봤는데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최고 병원에만 한 대 있는 장비가 여기서는 여러 대가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최첨단 장비를 일반 환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특별한 커넥션이 있어야 이런 장비로 수술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예약만 하면 누구나 가능했습니다. CT 같은 영상 진단 장비도 놀라웠습니다. 촬영부터 결과 확인까지 2시간이면 끝나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한 번 찍으려면 한 달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한 러시아 환자는 러시아에서 1년 동안 못 찍었던 MRI를 여기서는 하루 만에 찍었다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암 치료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만난 러시아 암 환자들은 대부분 러시아에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말을 들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치료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실제로 치료받고 완치된 분들도 여러 명 만났습니다. 한 환자는 러시아에서는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치료받고 지금 2년째 건강하게 살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비용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비가 러시아보다 비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치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고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사전에 상의를 해주더라고요. 러시아에서는 치료 과정에서 갑자기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심장 우회 수술의 경우 러시아에서는 1만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인데 한국에서는 1만 2천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수술 후 관리까지 포함된 가격이더라고요. 한국 의료진들의 가장 특별한 점은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러시아 환자가 수술 전날 밤 불안해하자 담당 간호사가 밤새 곁에 있어 주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라고 그 환자는 말했습니다. 또 다른 환자는 의사 선생님이 매일 병실에 와서 안부를 묻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하셨다며 감동을 표했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 의료진들은 모두 러시아 환자들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환자들은 처음에는 경계심이 많아요.
러시아에서 의료진을 완전히 신뢰하기 어려운 경험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가족같이 의지하게 되죠라고 한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한 간호사는 러시아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통역사가 있지만 제가 직접 러시아어로 말해드리면 환자분들이 훨씬 안심하시거든요 라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 환자들이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워하지만 며칠 지나면 오히려 한국을 좋아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길에서 길을 물어봐도 끝까지 알려주려고 하고 병원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해 주거든요 라고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한 환자는 러시아로 돌아가기 싫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난 러시아 환자들의 치료 결과 만족도는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치료 과정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으면서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의료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러시아 환자들은 치료받는 동안 한국 문화도 경험하게 됩니다. 한복 체험, 전통차 마시기, 한국 음식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한 환자는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같지 않고 한국 문화체험 여행을 하는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취재하면서 만난 러시아 환자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치료받기를 정말 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의료관광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 포기했던 치료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받은 환자들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환자를 단순히 치료 대상이 아니라 한 명의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과 최고의 기술이 만나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러시아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동포들에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로만 유명한 나라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구하는 의료 기술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1960년대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겨우 80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의료 인프라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당시 전국의 병원 수는 고작 92개였습니다. 의사는 전국에 2,0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의사 한 명이 무려 5만 명의 국민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현재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의료 장비였습니다. 엑스레이 기계는 전국에 20대도 되지 않았고 CT나 MRI 같은 장비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수술은 기본적인 도구로만 이루어졌습니다. 1963년 박정희 정부는 의료보험법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정책이었습니다. 경제 개발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료보험을 도입한다는 것은 정말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1977년에는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시기상조라며 반대했지만 정부는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1989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에서 12번째로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중에서는 최초였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부터 의료 인력 양성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1970년 전국에 12개뿐이던 의과대학을 1980년에는 28개로 늘렸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의과대학 입학생들의 질적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의과대학에 지원했습니다. 이는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정부는 우수한 학생들이 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 장학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1975년부터 1985년까지 10년간 총 1만 명의 의대생이 국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의료진을 선진국에 파견해서 최신 의료기술을 배워오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매년 500명의 의료진을 미국, 독일, 일본 등에 파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해외에서 최신 기술을 배운 의사들이 돌아와서 한국 의료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심장외과의 경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성공률이 60%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에는 95%까지 올라갔습니다. 1990년대부터 한국은 의료기술 연구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정부는 1993년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제정하고 매년 의료기술 R&D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는 보건의료기술진흥계획을 수립해서 10년간 총 2조 원을 의료기술 개발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시 한국 GDP의 0.5%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1990년대부터는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이 의료 장비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자금력과 기술력이 합쳐지면서 한국의 의료 장비 산업은 급속히 발전했습니다. 삼성 메디슨은 1985년 설립되어 초음파 진단 장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일본과 독일 기업들을 따라잡기 어려웠지만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 2000년대에는 세계 5위권에 진입했습니다. LG전자는 1990년대부터 이 장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2010년에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2000년대부터는 한국이 개발한 의료 장비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영상 진단 장비 분야에서는 세계 3위의 기술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0년 기준으로 한국산 의료 장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초음파 진단 장비는 15%로 세계 2위, 8%로 세계 4위, CT는 6%로 세계 5위, 엑스레이는 12%로 세계 3위를 차지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한국은 의료 정보화에서도 세계를 선도했습니다. 2003년부터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2010년에는 전국 병원의 90% 이상이 EMR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75%, 독일 60%, 일본 55%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의료 정보화 덕분에 진료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2009년 한국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공식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는 의료 선진국으로서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결정이었습니다. 정부는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의료 관광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의료 관광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의료 관광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병원들이 국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JCI 국제병원 평가위원회 인증을 받은 한국병원은 2010년 세계에서 2024년 현재 42개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정부는 의료관광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인천공항에 의료관광 전용 라운지를 만들고 주요 병원들과 직통 교통편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관광 전용 숙박시설도 대폭 늘렸습니다. 2010년 5개소에서 2024년 현재 50개소로 10배 증가했습니다. 이들 시설에는 모두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어서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 환자들을 위해 체계적인 다국어 서비스를 구축했습니다. 주요 병원들에는 러시아어, 중국어, 영어, 아랍어 등 10개 언어의 통역사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의료 통역사 자격증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201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1,500명의 전문 의료 통역사가 배출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관광 산업 규모는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관광 산업 규모는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외국인 환자 수는 60만 명을 넘어섰고 이들이 한국에서 쓴 돈은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러시아 환자들의 경우 9년 1만 명에서 2023년 5만 명으로 5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쓴 돈도 2009년 1천억 원에서 2023년 5천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입니다. 한국에서는 MRI 촬영을 당일에 할 수 있고 결과도 바로 나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몇 주씩 기다려야 하는 검사들을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진들은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4시간 응급실 운영,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다국어 지원 시스템 등이 모두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암 치료 분야에서 한국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한국의 5년 암 생존율은 7.3%로 이는 미국 66.5%, 일본 68.4%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위암의 경우 한국의 5년 생존율은 77.0%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의료진들의 뛰어난 수술 실력과 체계적인 치료 시스템 덕분입니다. 한국 의료진들의 전문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년 수많은 외국 의료진들이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고 있으며 한국에서 개발된 수술 기법들이 세계 각국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의료진들의 높은 윤리의식도 특별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불필요한 치료는 권하지 않는 것이 한국 의료계의 원칙입니다.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환자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의료 기술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이 환자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따뜻한 마음, 최선을 다해 치료하려는 진심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기적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노력과 끈기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1960년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불과 60년 만에 의료 선진국이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는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의료진들의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국민들의 의료진에 대한 믿음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의 끈기 있는 노력과 묵묵한 헌신 덕분에 만들어진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존경받는 진짜 이유입니다. 오늘날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환자들이 한국을 찾는 것은 단순한 의료 관광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희망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국의 의료진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힘입니다.